믿기시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10살 소녀가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서 단 한 번의 수술로 다시 숨을 쉬게 됐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미국 시애틀의 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던 엄마는 매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냈지만 정작 자신의 딸 하나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의료 지식도 수십 년 경력도 죽어가던 아이 앞에선 무력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수백 건의 논문 중 단 한 줄 서울대병원 수술 사례 성공률 23% 그 한 줄에서 마지막 희망을 본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맥나마라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종합병원에서 15년 넘게 응급실 간호사로 일해왔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간호사가 아닌 엄마로 앉았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어린이병원 회의실에서 여전히 유니폼을 입은 채로요. 모니터엔 클로이의 심장 3D 모델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맥나마라 씨. 이건 복잡형 좌심실 유출로 협착증입니다. 메디슨 박사의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간호사의 본능으로 물었습니다. 메디슨 박사는 모니터의 심장 모델을 확대했어요. 클로이의 심장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좁습니다. 게다가 판막 기형과 심실 벽 두께 증가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조합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10살 딸이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새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모두 같은 말만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그리고 이제 워싱턴 어린이병원까지 모두 고개를 저었죠. 수술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심장 구조가 너무 기형적이라 생존율이 10% 미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술을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소송 리스크도 있고 무엇보다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미국의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치료법 시도에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환자보다 통계와 성공률을 더 중요시하는 시스템이었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운 실험적 시술이라든가 임상시험 같은 건요? 메디슨 박사와 다른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우리는 해줄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클로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약물 치료로 증상을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매일 누군가의 아이를 살리는 일을 했는데 정작 내 아이는 손도 못 대본다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클로이는 병원 정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웃고 있었어요. 푸른 원피스를 입고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죠. 저 웃음소리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딸의 심장을 살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어디라도 가겠다고요. 전 세계를 다 뒤지더라도 클로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저녁 식사 후 클로이가 잠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불빛만 켜둔 거실에서 새벽 3시까지 의학 논문들을 뒤졌죠. 병원에서 가진 10년 경력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어요. 매드라인, 퍼브메드,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두 검색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논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복합 사례에서 23.8% 생존율을 보이는 변형된 좌심실 유출로 재건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한국?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곳은 미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23.8%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다른 병원들이 말한 10% 미만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서울대병원에서는 심장 내부 구조를 완전히 재배열하는 혁신적인 방식의 수술을 개발했더군요. 기존 서양 의학에서는 시도하지 않던 접근법이었습니다.
혈관 우회로 대신 심장 구조 자체를 재편성하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의료진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포기한 방식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끈기 있게 연구를 계속했고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미국의 최고 병원들도 못한다는 수술을. 이틀 밤낮으로 관련 논문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심장수술팀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 방식을 개선해왔고 점차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미국 병원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한국 의사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클로이의 의료 기록과 함께요. 사흘 뒤 답장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수술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위험한 시술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줄의 희망, 그리고 서울대병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이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서울대병원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복잡한 수술도 도전적으로 시도하는 문화가 있었고, 특히 심장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수술법으로 세계적 명성을 쌓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은 최첨단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치료 철학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날의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단 먼저 병원에 직접 상담받고 가능성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레이첼, 정말 한국까지 가려고? 수간호사 수잔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 수잔, 내가 클로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게 전부야. 처음엔 상담만 받고 올 예정이야.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살릴 거야. 병원장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3개월간의 무급 휴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대한 자금을 모았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클로이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었으니까요. 클로이에게는 한국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내 심장을 고쳐줄 수 있을지 알아보러 가는 거야.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 중 하나래. 한국? 거기서 방탄소년단이 살잖아. 멋질 것 같아. 클로이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응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일단은 2주 일정으로 상담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준비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어요. 안내판의 글자들은 마치 그림 같았고 주변의 말소리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제공항이라 영어 안내가 병기되어 있었지만 공항을 벗어나자 언어 장벽은 더욱 높아졌어요. 엄마, 저 글자들 정말 예뻐. 클로이가 공항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놀라워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추천해준 근처 숙소에 체크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시차 적응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편의점에서 뭔지도 모르는 음식들을 사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삼각김밥과 라면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의외로 한국 음식을 잘 받아들였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미국의 어떤 시설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국제진료센터라는 안내판이 보였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맥나마라 씨, 클로이 양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 검사를 진행한 후 한서진 교수님과의 상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클로이는 1년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장 초음파, CT, MRI, 혈액 검사까지.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었고 의료진의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검사 과정에서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간호사들의 따뜻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한서진 교수와의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대형 3D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국제 화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국, 일본, 중국에서 접속한 의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글로벌 협진 시스템이었던 거죠. 한서진 교수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맥나마라 씨, 클로이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용기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한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희가 클로이의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 교수는 3D 디스플레이에 클로이의 심장 모델을 띄웠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이는 심장은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클로이의 좌심실 유출로 협착증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 교수가 모델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서구 의학에서는 이런 경우 심장 이식이나 고식적 수술만 고려하지만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수술법은 심장 구조 재배열식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내부 구조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방식이죠. 모니터에서 일본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교수님, 우리는 이 방식을 10년 전에 검토했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제적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접속한 의사는 제가 시애틀에서 만났던 메디슨 박사였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클로이에게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와 완화 치료를.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이 방식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 중요한 건 확률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클로이는 제 옆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이 모든 논의가 자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한 교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맥나마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의 성공률은 23.8%입니다. 4명 중 3명은 살아남지 못해요. 하지만 서구의 접근법으로는 클로이에게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클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우리 병원은 숫자보다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모든 혁신적 치료는 처음엔 실험이었죠. 저희는 지난 몇 년간 이 수술법을 꾸준히 개선해왔고 성공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용기를 존중하는 병원입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드디어 희망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수술이 한국에서는 그 일부 가격으로 가능했어요. 물론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한 주간 추가 검사와 상담 후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남은 짐을 정리하고 집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이의 수술과 회복에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할 거라고 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말렸지만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3개월 휴직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집을 급매물로 내놓았고 차와 가구도 정리했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부동산 중개인 마이클이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물었어요. 딸을 살리려고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캐리어 2개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모두 담았죠. 서울대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장기 임대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클로이와 간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클로이의 약을 꺼내주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어요.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신 할머니였습니다. 아프냐? 할머니가 클로이를 가리키며 영어 단어를 어렵게 발음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심장이 아파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죠. 할머니는 무언가 이해하신 듯 했어요.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카페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오실 때는 검은색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계셨어요.
미역국. 아기 아픈 사람 먹는 거. 할머니가 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클로이에게 숟가락을 건네자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어, 엄마. 클로이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김재분 여사님이셨어요. 카페 주인이자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었죠. 영어는 거의 못하셨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잘 전달하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카페를 찾았을 때 할머니의 딸이 거기 있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40대 여성이었어요. 어머니가 당신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유미라고 합니다. 25년 전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유미 씨를 통해 김재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30년 전 딸인 유미가 심장병으로 고생했다고 해요. 당시엔 한국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을 살렸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유미는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픈 아이들을 보면 자기 일처럼 여기세요. 특히 당신처럼 외국에서 온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나 봐요. 그날부터 김재분 할머니와 유미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미는 주말마다 와서 병원에서 통역을 도와주었고 할머니는 매일 영양가 있는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자 클로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했어요. 저는 바로 청진기로 확인했고 폐부종 증상이 보였습니다.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행히 그때 김재분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가져오셨고 상황을 금방 파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딸 유미에게 연락했고 유미는 병원에 응급 상황을 알렸어요. 할머니의 아들이 우리를 차에 태워 서울 대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클로이를 맞이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48%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한서진 교수팀이 호출되었고 긴급 회의 끝에 수술을 즉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나마라 씨, 클로이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수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병원 기도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김재분 할머니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새벽 7시에 시작됐습니다. 13시간이나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초침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수술 진행 상황이 모니터에 표시되었어요. 마취 완료, 흉골 절개 시작, 체외순환 시작. 수술 시작 4시간째 갑자기 모니터에 장비 이상, 대기라는 빨간 메시지가 깜빡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수술실을 나갔어요. 무슨 일이죠?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에크모 장비에 문제가 생겼어요.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의 센서가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에크모는 심장 수술 중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장비였습니다. 저는 간호사 경험으로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인터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클로이의 어머니입니다. 응급실 간호사로 15년 일했고 에크모 장비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울 일이 있을까요? 잠시 후 한서진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맥나마라 씨, 보조 순환 장치의 압력 조절 센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비 부품을 가져오고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워싱턴 어린이병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수동 바이패스 방식으로 혈류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한 교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술실 관찰실로 와주세요. 엔지니어에게 지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소독 절차를 거쳐 수술실 관찰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화유리 너머로 열린 클로이의 가슴이 보였어요. 그 작은 심장이 멈춰 있고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죠. 전문가로서는 흥미로운 첨단 수술이었지만 엄마로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터콤을 통해 의료 엔지니어에게 지시했어요. 압력 조절 모듈을 수동 모드로 전환하세요. 플로우 밸브를 30도 개방하고 산소 농도를 78%로 유지하세요.
다행히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제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몇 분 내에 장비가 수동 모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한 교수가 고개를 들어 관찰실을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맥나마라 씨, 당신의 경험이 클로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22분 후 예비 부품이 도착했고 장비는 정상 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한 교수팀은 흔들림 없이 수술을 계속했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침착함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은 총 1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한서진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로이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함, 안도감, 그리고 압도적인 행복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재분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서진 교수에게 서울대병원에 그리고 이 낯선 나라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했어요. 클로이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병원 근처에서 지냈습니다. 수술 후 첫 사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죠. 클로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생체 신호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클로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침대 옆으로 달려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클로이, 엄마야. 날 알아보겠니? 클로이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아직 기관 삽관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딸이 돌아온 거예요. 한서진 교수는 클로이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런 대수술 후에는 일주일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클로이는 정말 강한 아이군요. 일주일 후 클로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기관 삽관도 제거됐고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처음으로 들은 말은 엄마 배고파였어요.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회복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탄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소아 재활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본 어떤 것보다 체계적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영양사, 심리상담사가 팀을 이루어 클로이의 전인적 회복을 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짧은 거리를 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병원 생활 동안 김재분 할머니와 유미는 거의 매일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셨고 유미는 병원과의 소통을 도와주었죠. 특히 미역국은 클로이의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국 할머니 스프라고 부르며 좋아했어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생활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러나 돌아갈 집도 직장도 없었어요. 게다가 클로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서진 교수와 국제진료센터 원장님이 저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맥나마라 씨 수술 중 에크모 장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병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는 국제 환자들을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학적 지식을 갖춘 네이티브 영어 화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시간제로 시작하고 한국어를 배우시면서 점차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클로이의 지속적인 치료와 새로운 직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생각해 보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클로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로이,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좀 더 오래 살게 될지도 몰라. 어떻게 생각해? 정말이야? 좋을 것 같아.
김할머니도 있고 여기 음식도 맛있어. 그리고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내 심장 고쳐주셨잖아. 아이의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논리에 웃음이 났어요.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 계약으로 이후 상황을 보고 연장하기로 했어요. 유미의 도움으로 클로이는 서울의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2달 만에 클로이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한글 배우고 있어. 어느 날 클로이가 자랑스럽게 한글 공책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쓴 한국어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처음에는 도전적이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고 양쪽의 경험을 가진 제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헌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시간을 할애했고 최신 의학 기술과 전통적인 치료법을 조화롭게 사용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김재분 할머니와 유미는 우리의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할머니 댁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고 유미는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을 때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클로이의 심장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서진 교수는 이 케이스를 의학저널에 발표했고 그의 논문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심장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서울 대병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맥나마라 씨, 당신과 클로이의 용기가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우리의 수술법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병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6개월 계약이 끝나갈 무렵 병원은 정규직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국제 환자 코디네이터로서 제 역할이 인정받은 거죠. 동시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서울에서의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11번째 생일, 우리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의료진, 그리고 물론 김재분 할머니와 유미까지 모두 함께했죠.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 끈 후 클로이는 창가에 앉아 종이 비행기를 접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코리아.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클로이의 심장을 살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준 곳이었어요. 기술로 딸을 살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우리를 살려준 곳이었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존 확률 10% 미만이라고 했던 클로이가 서울에서는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어요. 보수적인 접근보다 혁신을 선택한 한국 의료진, 낯선 이방인을 가족처럼 품어준 김재분 할머니와 유미,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용감히 적응해 나가는 클로이까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낯설었던 한글 간판들은 이제 친숙하게 느껴졌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들이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클로이가 접은 종이 비행기가 저녁 노을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2번째 고향이 되었구나. 아니, 어쩌면 우리의 진짜 고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